첫 번째 떡밥은 조로의 폐양색입니다. 최근 원피스 독자들 사이에서는 조로로 인해 엄청난 감론을 일박이 오고 갔습니다. 그건 바로 조로의 폐양색 때문이었죠. 며칠 전 점프 트위터에서는 원피스 상품을 공개했는데 조로의 카드에서 조로의 폐양색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조로가 폐양색이 있는 거 맞지 않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에게드편 도중 나온 원피스 설정지 비브르 카드에서는 조로의 폐양색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폐양색을 사용하였기에 와노쿠니 편 이후 나온 비브르 카드 설정집에서 당연히 조로의 폐양색이 적혀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다만 비브르 카드에서는 조로의 폐양색에 대한 언급이 토막으로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니가시마에서의 교전 중 조로의 칼에서 검은 번개가 폐양의 차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저는 해당 비브르 카드가 공개될 당시에 조로의 폐양색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로는 아직 폐양색을 각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로가 와노쿠니에서 만들어낸 폐양색은 오뎅의 폐양색이라 주장했습니다. 즉 조로가 추후에 폐양색 각성을 할지 모르지만 와노쿠니에서 만들어낸 폐양색은 오뎅의 폐양색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카이도는 엠마를 보며 오뎅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엠마에는 오뎅의 영혼이 담겨있는 것처럼 오니가시마에서 오뎅의 딸 히요리의 샤미센 소리에 반응하기도 하였죠. 분명한 건 카와마츠는 사무라이가 죽으면 칼에 그 사무라이의 영혼이 담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엠마에는 오뎅의 영혼이 담겨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원피스 세계관 속 영혼은 초록색으로 표현되는데 조로의 폐양색 색깔은 초록색이죠. 참고로 미유크의 폐기 색깔도 초록색인 만큼 저는 연구극도의 비밀이 전 사용자의 폐양색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들어와 최근 점프 트위터에서 조로에게는 폐양색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자들 사이에서는 저와 같이 생각한 사람도 있었기에 어떤 사람들은 점프 상품이 잘못 적은 것이고 비브르 카드가 맞다, 조로는 폐양색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점프 상품이 최근에 발매되었기에 점프 상품이 맞다, 조로는 폐양색이 있다라는 등의 감로들박이 계속해서 오고 갔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 점프샵 계정에서는 조로의 카드를 삭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조로는 폐양색이 없는 게 맞는 것 같다로 수긍하는 분위기가 되었죠. 다만 저는 조로가 폐양색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와노쿠니에서 보여준 오뎅의 폐양색과는 별도로 조로는 폐양색을 각성할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해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상기입니다. 최근 1140화에서는 스코포 가반이 폐양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다스는 루피를 통해 스코포 가반과 상디의 평행이론을 암시하였죠. 즉 상디도 폐양색을 각성할 겁니다. 분명한 건 상디에게는 폐양색을 각성할 떡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주목할 건 조로와 상디의 라이벌 관계입니다. 만약 상디가 폐양색을 각성한다면 조로도 폐양색을 각성해야 합니다. 현재 조로와 상디는 루피를 보좌하는 양 날개이기에 조로가 폐양색 가진 무기를 사용한다면 상디도 폐양색을 가진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디가 폐양색을 각성하는데 조로는 남의 폐양색을 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상디가 폐양색이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혈통인자를 통해 폐양색이 나오는 그림은 말이 안 됩니다. 즉 상디가 폐양색을 사용하는 건 상디가 폐양색을 각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상디가 폐양색을 각성할 것이기에 조로도 폐양색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뎅의 폐양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폐양색을 말이죠. 분명한 건 조로는 폐양색이 있다는 떡밥이 존재합니다. 조로는 항상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을 때 누군가의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닌 녀석, 왜 저런 녀석이 우두머리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 등의 평을 받았습니다. 위스키파크에선 조로에게 호되게 당한 바로크 워크스의 현상금 사냥꾼들은 모두 조로가 진짜 선장이자 3천만 벨의 현상범이고 루피의 후배선은 해군의 실수다라 판단했었고 샤봉디 제도에서 우르지는 조로를 보고 남의 밑에 있을 녀석이 아닌데 저 녀석을 데리고 있는 선장이 역량이 돋보인다고 평했으며 이외에도 프랑키 패밀리는 조로를 보고 저런 괴물도 일등의 우두머리가 아니라니라고 경악했습니다. 즉 조로는 왕의 자질이 있지만 왕이 되려고 하지 않던 자였죠. 앞서 말한 것처럼 조로의 비브르 카드 팩이란에 폐양색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따로 폐양색 소지를 칸을 만들며 오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제 가설대로 와노쿠니의 폐양색은 오뎅의 폐양색이며 조로는 폐양색 보유자라고 가정하고 이 어구를 해석해보자면 와노쿠니 편에서 조로는 폐양색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팩이란에 폐양색이 없었지만 조로는 폐양색의 자질이 있기에
따로 폐양색 칸을 만들어 조로에게는 폐양의 자질이 있는가라는 의문문으로 조로가 폐양색을 각성한다는 떡밥을 남겨놨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조로 상디가 모두 폐양색을 각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로저의 적단입니다. 로저가 말한 것처럼 신시대는 로저의 적단이 뛰어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시대는 밀짚모자의 적단이 되겠죠. 루피의 최종 현상금은 고무고무를 상징하는 56억 베리가 될 거로 보이는데 로저의 현상금이 현존 최고의 55억 베리인 것도 주 루피가 로저를 넘어선다는 떡밥일 겁니다. 즉 루피와 일당은 로저 일당을 넘어설 겁니다. 분명한 건 밀짚모자의 적단이 로저의 적단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뛰어넘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전투력까지도 말이죠. 즉 레일리 가반도 폐양색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힘을 빌린 폐양색이 아닌 조로상 자신들만의 폐양색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떡밥은 혁명군 군코입니다. 1134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최고 수령관 갈링을 제외한 신의 기사들 중 가장 처음으로 이름이 공개된 군코. 군코에게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코에게는 천룡인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오로성이 된 갈링을 포함해 신의 기사단은 총 5명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신의 기사단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들은 천룡인이라는 겁니다. 1137화에서 세계 기조로 소개된 피거랜드 샴노, 그리고 1086화에서 천룡인의 이름 뒤에 성스론이라는 뜻의 세인트 성이 붙은 갈링, 마찬가지로 셰퍼드 가문으로 천룡인의 이름 뒤에 성스론이라는 뜻의 세인트 성이 붙은 소머즈, 그리고 리모시프 가문으로 천룡인의 이름 뒤에 성스론이라는 뜻의 세인트 성이 붙은 킬링엄까지 이들은 모두 천룡인입니다. 분명한 건 군코는 로키에게 신의 기사단으로 영입 제의를 하며 말했습니다. 신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란 갈망에도 이룰 수 없는 꿈.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건 신의 기사단이 된다는 건 천룡인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샴록처럼 처음부터 천룡인 중에 뽑히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혹은 로키처럼 하계인이지만 신의 기사단으로 뽑혀 천룡인이 된 케이스도 있겠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군코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의 기사단들은 모두 천룡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코는 소개가 다릅니다. 군코는 다른 신의 기사단과 다르게 단지 신의 기사단 군코, 화살표 열매, 화살표 인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군코는 소머즈 킬링처럼 천룡인 이름 뒤에 붙는 성이 적혀있지도 샴록처럼 세계귀족이라고 소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이는 군코는 태생의 천룡인이 아닌 압도적인 강함으로 인해 상부에게 선택받으며 신의 기사단이 되었기 때문인 걸로 보이죠. 이 가설대로라면 군코에게 이상했던 부분이 하나 해결됩니다. 에그헤드 편에서 등장한 오르성은 초대형 괴생명체로 변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동아시아계 전설 속 요괴들로 환수종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동물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를 소개할 때 동물계 땡땡땡 열매, 땡땡종 모델, 땡땡 형식으로 쓰입니다. 다만 오르성은 그저 샌드원, 규키 등 변시체의 종명만이 적혀 있었죠. 마치 이게 이들의 본모습, 진짜 종족인 것처럼 말이죠. 다만 블로볼서였던 세톤이 이무에 의해 죽어버린 걸로 보아 이 모든 능력이 오로성 본연의 열매 능력이 아니라 이무로부터 받은 능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샴록이 검에서 케로베루스를 꺼낼 당시 동물계 열매로 소개된 것이 아닌 오로성처럼 단지 케로베루스 변신체의 종명만이 적혀 있었던 이유도 샴록의 검의 능력 역시 이무에 의해 부여받았기 때문인 걸로 보이죠. 그런데 군코는 소개될 당시 화살표 열매로 소개되었습니다. 앞선 가설인 군코는 신의 기사단으로 영입된 자라는 가설이 맞다면 군코는 다른 이무의 수하들과 달리 악마 열매 능력자처럼 소개된 이유는 군코는 원래 악마 열매 능력자였고 주 신의 기사단으로 영입되었기 때문인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혁명군입니다. 혁명군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자에 고글을 쓰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군코와 코알라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다만 여기서 깊게 들어가 생각해볼 건 군코는 혁명군 출신이 아니냐는 겁니다. 즉 군코는 원래 혁명군이었지만 신의 기사단으로 영입된 거라는 거죠. 로키를 신의 기사단으로 영입했던 이유가 로키의 압도적인 강함 때문도 있지만 로키를 영입하며 엘바프를 세계정부의 휘하로 만들려고 했던 만큼 군코가 신의 기사단에 영입된 이유 역시 군코의 압도적인 강함도 있지만 군코를 영입하며 혁명군의 핵심 부대를 휘하로 두었거나
혁명군의 비밀 정보를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군코는 신의 기사단에 잠입한 혁명군의 스파이다. 분명한 건 원피스에서 스파이는 빼놓을 수 없는 전기인 만큼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올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